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당뇨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당뇨를 잡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는 좀 생활 습관이 확 바뀐 게 지난주부터인데요. 네. 물 대신 저는 닭곰탕을 마십니다. 네. 늘 꾸준히 이렇게 공복 때 한 잔씩 쫙 먹다 보면 네. 당뇨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기, 네. 그리고 운동하기. 전 또 운동 강사다 보니까 네. 열심히 운동하는 거. 네. 우와. 와. 네. 저는 이제 커피를 하루에 3잔 먹었었는데 네. 당장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커피를 하루에 1잔 정도만 네.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지내봤는데 네. 네. 죽겠더라고요. 지금 잠이 얼굴도 덜 깨나요? 커피색이 돼가지고. 커피 너무 먹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요. 맞아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한의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근데 죄송한데요. 방송 시작 전에 이런 말 하셔서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의상이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나요?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타이가 바뀌었어요. 넥타이. 넥타이가. 저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방계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뭘 고기. 아유, 그렇죠. 잘 알죠. 고기 많이 좋아합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네. 남방계는 곡식. 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 음식 중독 결정할 수는 없다가 지난주 마지막 네. 멘트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연 이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크게 생활 습관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독된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음식 중독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체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음식에 중독되었을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네. 식사 일기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일주일 정도만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칸에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육식인지 아니면 곡식인지. 네. 채소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밥을 많이 먹었나, 밀가루를 많이 먹었나,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었나, 단백질을 많이 먹었나, 요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일기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보시면 밀가루 곡식류는 별표를 쳤고요. 네. 단백질은 동그라미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보면 동그라미의 개수가 6개 나오고 별표의 개수가 13개가 나왔단 말이죠. 네. 당연히 별표를 항상 잘 먹고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네네. 별표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그래서 곡식. 이런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동엽 씨께서는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시지만 네. 네. 그래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에 계신 분들은 네. 다 고기 별로 안 드시잖아요. 밥 예. 드시잖아요. 밥. 네, 그냥 국에다가 밥 말아서 맞아요. 드시곤 네. 하시는데 그래서 곡식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크신 거죠. 이것도 번거롭다. 네. 당뇨 환자라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닭곰탕을 발견하게 된 계기 네.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고기 없이 반찬과 밥만 드셔보시는 거예요. 네. 두부 포함해서 드셔도 됩니다. 네. 고기 그리고 없이. 혈당을 재보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밥 없이 밥 없이 고기만 가지고 네. 식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을 재보는 거죠. 네. 예. 잘 나오는 혈당이 있다? 그럼 그 음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 음식을 그래요? 많이 먹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극단적인 식사법이 아니냐라고 이제 예,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극단적인 식사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식 중독이라고 해도 탄수화물은 영양소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8대 2의 비율, 4대 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 부모님 때 연배의 분들은 밥을 8을 드시고 고기를 2를 드세요. 예. 네, 맞아요. 고기가 반찬인 거죠. 예. 근데 곡식 때문에 당뇨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꿔 고기를 팔로. 고기를 팔로, 예. 밥을 반찬으로. 야, 근데 당뇨는 고칠 줄 몰라도 집안 그 경제 위기로 오겠는데 고기를 계속 그렇게 많이 사 먹으면 고깃값이 비싸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그리고 네, 또 물가 많이 올라서. 고기 많이 드시라고 하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아유 무슨 소리냐. 지금 고기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콜레스테롤도 이런 생각하실 네. 수 있고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고기를 드신다는 건 예. 고기의 단백질과 콩의 단백질을 반반 유지하셔야 돼요. 반반. 예. 그리고 또 하나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채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해결책으로 정리해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해결책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식 중독인 경우에 나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고 고기를 먹으면 몸이 나빠져 라고 판단이 든 경우에는 밥을 더 많이 드셔야죠. 밥을. 어떤 비율로? 8대 2 비율로.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드물어요. 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고기만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네. 근데 가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 대부분의 분들은 곡식 중독이실 거예요. 곡식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하는 분들이라 밥 대신 고기를 8 비율, 밥을 2의 비율, 그리고 넉넉한 채소와 같이. 원장님 혹시 네. 그 육식과 곡식 둘 다 중독인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다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아, 이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육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야 됩니다. 육식을 나누는 방법은 적생육과 백생육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나누는 방법도 찰자 들어간 곡식과 매자 들어간 곡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련미 있죠? 네. 그냥 매현미 있죠? 네. 예, 차조 있죠? 그냥 매조 있죠? 이런 방식의 곡식 분류법 그리고 고기 분류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그거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요. 아, 어우, 다행이다. 네. 자, 두 번째 당뇨 해결책 두 번째는요 네. 채소 많이. 채소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채소 많이 떴어. 네,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 중독이라 육류로 식단을 개선해야 되는데 육식은 몸에 부담이 되는 영양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가장 네. 독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독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채소. 그래서 곡식 중독이신 분들, 육식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항상 채소를 넉넉히 드셔야 되는데 저는 고기 드실 때 항상 쌈 싸서 쌈으로 먹어라.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고기 사실 매니아들은 네. 네. 고기 본연의 맛이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 육즙을 난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채소를 네. 멀리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당뇨 환자분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식 요인 때문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반드시 채소를 같이 드셔야 됩니다. 채소. 근데 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선생님. 왜냐면 저기 맞습니다. 뭐 코끼리나 소도 네. 여물만 먹고 살이 찌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사람의 경우에 채소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셀룰로즈라는 식이섬유를 코끼리는 분해하는 세균들이 장 속에 살거든요. 소도 그렇고. 근데 사람 몸 속에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어도 되는군요. 채소를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채소를 네. 많이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녹색 인간이 되나요? 설사를 하기 때문에. 아, 설사. 채소를 많이 먹어도 아. 설사를 하나요? 모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예. 채소 과식의 유일한
단점. 나쁜 점, 단점은 네. 설사입니다. 설사. 아이고 세상에. 몸이 냉해지는 거죠. 네, 한약적으로는 이제 따뜻하고 찬 음식으로 네. 채소를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난 채소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아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샐러드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드시는 방법은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아, 익혀서. 데치거나 익혀서 우리나라에 나물 반찬류 있잖아요. 네. 저는 당뇨 환자분들 채소 많이 샐러드 못 드실 때는 나물 반찬 조금씩 3접시 먼저 드시고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샤브샤브 채소 데쳐 먹는 거 아주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죠. 괜찮구나. 네, 그럼요. 저 오늘부터 곰탕집하고 샤브샤브집 두 개 다. 네, 점심 때 곰탕으로 하시고 저녁에는 샤브샤브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해결책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해요? 체질이 바뀔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뀌는데요? 바뀐 지 어떻게 아냐고 또. 아니, 우리는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체질이 네. 바뀌는 시간을 대충 100일. 그렇죠. 네, 쑥갓 안에 100일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보통 세 체질을 달. 얘기를 하는 기간은 100일인데 그 100일이라는 기준이 왜 생겼냐면요. 몸속에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됩니다. 적혈구가 완전히 새 적혈구로 지금 이 순간부터 120일 뒤면 100일 뒤면 적혈구가 완전히 다른 걸로 새 걸로 다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한번 새롭게 갈리는 시기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시간 최단기간, 최소한의 기간을 3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네. 체질이 바뀐다는 건 이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체질이라는 게 아까 유전자 지난번에도 유전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체질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후형적으로 결정되는 체질이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 세균들의 우열이 내 체질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왜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뚱부세균이 있고 맞아. 뚱보세균. 빼빼세균이 있다. 네. 뚱부세균이 살고 있는 장을 가진 사람은 뚱뚱해지고 네. 빼빼세균을 갖고 있는 네. 세균을 가진 사람은 날씬해진다. 그게 체질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똥보세균이 진짜 있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똥보세균이 있다고요? 그럼요. 아니, 그 세균이 세균이 많으면 네. 살이 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른 체질의 세균, 그거를 네. 몸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 흡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세균이 굉장히 큰 일을 하거든요. 네. 장에서 세균이 음식을 분해를 해주겠죠. 네. 예. 몸속에서 분비된 효소하고 같이. 근데 그런데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밥을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네. 밥만 들어오면 정말 좋아해? 네. 그래서 막 식구들도 막 늘리고 네. 분해 속도도 너무 빨라져. 네. 그럼 흡수 속도가 빨라지겠죠. 증폭되는구나. 내 혈당은 갑자기 올라가네요. 치솟겠죠. 예. 그 세균들을 줄여줘야죠. 그래야 혈당이 떨어지겠죠. 네. 더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네.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싫어하는 것들 넣어야지. 맞습니다. 네. 잘 먹지 않는 음식으로 네.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항생제를 써도 세균들은 다 줄어들겠지만 네. 그럼 좋은 세균 나쁜 좋은 세균도 세균 함께 같이 동반 없겠죠. 없어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음식은 내 세균들도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세균한테 미안하지만 예. 그래도 내 몸에 병이 생겼으니 너는 좀 다른 애로 좀 교체해야겠다 해서 예.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자라기 시작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바꿔야 장내 환경을 바꾸는 바꿔줘야 것도 체질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소한의 기간
100일. 100일. 네. 그러니까 몸도 개편을 해야 돼요, 방송처럼. 예,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살아남아야죠. 개편해서 이제 예. 고정 예. 출연자 이제 없애고 새로운 출연자 또 가고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예, 예. 아, 세 가지 이제 해결책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렇지, 뭡니까? 예, 책을 이야. 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인데요. 책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낸 책이니까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된 책이네요. 이 책에 나오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계명을 여러분들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네. 번째는 내가 어떤 음식에 중독되었는지 찾아야 될 것.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식사일기를 써서 음식의 개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예 고기만 드시고 한번 혈당을 재고 곡식만 드시고 혈당을 재보는 방법 비교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중독 음식이 결정이 되면 그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율로 8대2의 비율로 바꾸시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춤추는 혈당은 해당 주스로 다스려라. 잠깐만, 오타난 거 아닙니까? 해독 주스 해독 아닙니까? 주스죠. 해독. 해독 주스겠죠. 아, 네. 맞나요? 해당 주스가 뭐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해당 주스로 제가 정확히 적은 겁니다. 해당 주스가 뭐예요? 해당원은 들어봤는데. 네. 네, 해당은 당을 해결하는 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아, 선생님 급하게 만드셨군요. 급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서. 아, 원래, 예, 당을 해결해주는 그런 주스는 어떤 주스인 거예요? 예. 해당 주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뿌리 주스, 뿌리 주스. 뿌리. 하나는 잎 주스. 잎 주스. 줄기 주스는 없어요, 그러면? 네, 줄기 주스는 잎에 속합니다. 아. 파란색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 묶음, 네. 파란색 아닌 것들은 한 묶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뿌리와 잎으로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의사들이 식물을 바라보는 식물 약재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뿌리 주스 먼저 레시피 알려드리면 예. 무 좋아요. 예, 무 200g, 무 200g. 예, 우엉 50g, 우엉 50g. 네, 도라지 50g, 도라지 50g. 뭐지? 네, 도라지 50g, 그리고 연근 20g. 연근? 아, 제가 다 안 먹는 것만. 그러세요? 네, 제가 잘 안 좋아하는 것만. 연근을 여기에- 먹어본 적이 없어. 예, 말린 표고버섯 4g 넣으시고요. 표고버섯. 예, 와. 대추 1개, 그리고 대추. 생강 1g 들어가요. 어우, 약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뿌리 주스입니다. 골라서 있니? 네, 물 500ml 준비하셔가지고요. 물은 예, 먹어요. 이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셔서 물을 넣고 끓이십니다. 아. 끓기 시작해서 10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식은 뒤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갈아서 아, 내용, 알아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갈아서 다 같이. 내용물 다 갈아요, 믹스. 그렇습니다. 와우. 네. 이게 뿌리 주스고요. 잎 주스. 입주스, 입주스 들어. 자, 입주스 들어가요. 뿌리는 포기할래요. 입주스로 자, 갈게요. 입주스입니다. 네. 자, 입주스는 어떻게 돼? 연근 없죠? 잎이니까 안 들어가죠. 네, 연근 잎 없죠. 주스의 레시피는요. 네. 첫 번째 양배추 200g, 양배추 오케이, 양배추. 좋아요. 양배추는 먹어요. 네, 브로콜리 양배추. 50g, 브로콜리 먹어요. 브로콜리. 이동엽 씨가 브로콜리 제일 좋아해요. 시금치 50g, 시금치. 예, 케일 20g, 케일, 어우. 네, 표고버섯 4g, 대추 1개, 생강 1g. 아, 대추 생각 꼭 들어가네. 네, 그거는 꼭 들어갑니다. 이게 뭘 대추, 씁니까? 파실 생강, 건데, 아마. 표고버섯.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예, 10분간 끓이셨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갈아서 갈아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네. 음식이 주스긴 한데 네. 당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 해당 주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이 춤출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 예.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혈당도 있지만 정말 롤러코스터 탄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혈당들이 있거든요. 그 혈당 다스릴 때는 이 해당 주스를 식전에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전. 예. 네. 식전에 해당 주스를 지금 말씀드린 그 용량은 하루 3번 드실 용량이에요. 세 번에 세 번. 나눠서 드시는 방법이니까. 3번이나요? 네. 하루에 3번. 세끼 드시는 분들 3번 나눠서 네. 식전에 드시면 식후에 혈당이 춤추는 걸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잡아준다. 네. 네 번째 갈까요? 네. 음식 테스트로 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찾아라인데요. 네. 아니 중독 음식도 찾았고 그런데 뭐 또 음식 테스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또 찾냐? 대표적인 음식 테스트 하셔야 될 게 과일입니다.
과일이요? 맞아요. 당이 많다. 과일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밥 먹고 나서 저는 먹기 싫다는데도 어머님이 기어이 입에 막 이렇게 쑤시고 넣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네. 사과하고 네. 배 같은 것들. 그렇게 넣어요. 집 네. 입에. 식사하시고 과일 후식으로 또 드시고 예, 예, 예. 밥 두 끼 드시는 거죠. 네. 아, 두 끼나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게 밥만큼 칼로리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분 양으로만 따지면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당뇨 환자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검색어 중에 당뇨에 좋은 과일 검색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일을 어떻게 해서든 내 남편이건 아니면 내 자신이건 자식에게 먹이고 싶으신데 왜냐면 좋다고 하니까 네.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아지니까 이게 걱정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보통 과일은 GI 지수라고 있어요.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과일과 덜 올라가는 과일을 나눠 놨지만 네. 개인차가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개인차. 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이 잘 나오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이 확 튀는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일 테스트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우선 한 종류의 과일을 지정해서 준비하시는데 80g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준비하실 땐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크기가 80g입니다. 그 정도의 양을 준비하시고 식사 때 같이 드세요. 같이 드시고 식후 혈당을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적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과일은 나한테 맞는 과일이고요. 네. 80g, 그 4분의 1쪽 먹었는데도 혈당이 200이 넘는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과일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 테스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식사 끝나고 나서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밥하고 같이 이렇게 과일 드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식전에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 좋은 건 식사 중간에 드시는 거고요. 오. 식후에 드시는 과일이 제일 안 좋습니다. 야, 우리 잘못 지- 먹고 있었네 이때까지.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다 밥을 밥 먹고 먹고 나서 과일 나오는데. 자, 과일 음료 함께 해요.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네. 밥을 먼저 다 드시고 나서 과일이 나오면 과일 남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과일 먼저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밥 좀 남겨요. 남길 가능성이 더 예, 많아요. 조금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혈당을 놓고 봤을 때도 단 거는 앞에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우리가 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당도 측정하는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이 있죠. 당도가 높은 것들은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도 있지만 그 개인차를 극복하고 항상 높게 나오는 과일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딸기. 딸기는 좋은 과일. 아, 좋은 거예요? 포도. 딸기 좋대. 포도. 아주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배, 포도는 배. 중간 정도고요. 배는 좀 복숭아? 딱딱하죠.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요? 바나나죠. 바나나 엄청 칼로리 높잖아요. 엄청 좋은 거 같은데. 바나나 밥 대신 먹는데. 예, 쉽게 접하실 수 있어서 많이 드실 텐데 바나나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아이고,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 수박이요? 네, 수박도 당도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와. 이렇게 세 가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높은데 특이한 건 이 세 가지 드셔도 혈당이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뇨 테스트 해야 환자분들이라면 되는구나. 무조건 다 혈당 테스트 해봐야 하셔서 돼요. 예, 리스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5번째 쉽게명 보겠습니다. 음식 중독별로 운동 매일 하라인데요. 결국 운동을 매일 해야 되는데 그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근력 운동, 네. 하나는 유산소 운동. 네. 예,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올릴 수가 있죠. 네. 틀렸죠. 못 돌리죠? 네, 그냥 걷기만 하는 유산소 거예요. 뛰는 운동은 건데?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아니에요. 네. 지방을 태우기 위한 지방을 운동이죠. 태우기 위한.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셔야 근육을 키우는 네, 운동이거든요.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근육량이 적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데 운동선수가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체지방 측정해 보면 근육량 이만큼, 체지방 이만큼. 근데도 당뇨가 와요. 그분들은 운동을 근력 운동하면 될까요? 아니죠. 예, 근육은 더 이상 활동을 나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때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로.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고요. 자, 다음 볼까요? 6번째는 과식하지 마라. 이거 뭐 너무나 뭐 네. 늘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식하지 마라. 근데 과식을 쉽지가 좀 않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으면 좋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게 과식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뭐 네. 맛있는 거 앞에서는 무너져요. 아니 그 박권 씨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예, 예.
과식형이시더라고요. 저는 좀 과식이죠.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몰아서 먹는 것도 있고 네. 맛있는 거 보면은 진짜 잘 먹어요. 그렇죠. 네, 너무 근데 맛있고. 잘 드신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 중에 하나는 빨리 드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몇 분 만에 드십니까? 저는 뭐 한 입에 털어놓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가 없니? 왜 안 씹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그래요. 네. 과식을 피할 수 있는 식사 방법 중에 하나는 15분을 견뎌야 합니다. 15분을 견뎌라. 15분만 견디면 과식 식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15분 뒤부터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10분 만에 식사를 다 마쳤단 말이에요. 네. 밥도 2그릇 먹었는데 10분 만에 다 드셨어요. 네. 5분 동안 나는 허기감이 남아있어요. 네. 포만감은 그 다음에 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천천히 15분을 견디시면 그 이후에는 포만감을 나타내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15분을? 네, 15분. 5분, 10분에 드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빨리 그래서 먹는다. 식사 시간을 항상 느긋하게 가지셔야 되고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뷔페 같은 데 갔을 때 10분 만에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왜요?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많이 드셔야 되니까. 막 먹어야 되겠네, 10분 만에. 네, 맞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황당히 하시잖아. 우리 원장님 죄송한데 저 개그맨이라서 제 역할이 충분할 예. 뿐입니다. 저도 과식하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고 아시잖아요. 네. 다 먹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식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한의원에서 한번 이렇게 좀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한약을 한번 예. 지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형. 그 먹었는데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그 한약을 뚫고 그건 인간의 식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네. 그렇군요. 예. 15분 법칙을 지켜보십시오. 이번에 꼭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예상외로 그게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식을 끊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5분 법칙 플러스 물 섭취입니다. 물 섭취요? 네.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셔요? 그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식전 30분, 최소한 30분 전에 물을 1시간에서 30분 전에 물을 한 컵 내지 2컵을 드셔야 돼요. 예. 30분 전에. 예. 그럼 물배 채우라는 말이지 않냐? 물배도 네. 왜? 예,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지 않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기감이라는 감각은요. 네. 탈수 증상이 와도 생겨요. 몸에 물이 부족한데 그 신호를 배고픔으로 뭐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뇌가 배고프다. 근데 물만 먹었는데도 허기감이 사라지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드셨던 분들이라면 네. 식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식사 시간 전에 물 한두 컵 정도는 드시는 거. 예. 이거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좋고요. 네. 또 하나는 모든 음식은 30번 이상 꼭꼭 씹어라. 이렇게 씹으면요. 벌써 싫어하시네. 왜냐면 이렇게 씹고 있으면 벌써 소고기를 다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30번 씹는 아니 근데 이제 동안. 꼭꼭 씹어 먹으라 말은 이게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소리를 내서 먹는 게 되게 나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름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씹는 거랑 그래서 아니 씹어 먹으면 자꾸 소리가 소리가 나니까 나요? 쩍쩍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른들이 특히 할머니가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렸어요. 지금 원망스럽네 어른들이 갑자기. 가서 영상 편지 엄마한테 욕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욕을 하라고요? 이 사람이 건 큰일 날 사람이구만. 지금도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빨리 드시면 흐뭇해 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근데 예.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신데 예. 이 30번의 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유는 30번 꼭꼭 씹는 거, 30번을 모두 다 꼭꼭 씹으면 치아가 안 좋아져요. 그래요? 예. 10번 정도는 처음에 꼭꼭 씹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껌 씹듯이 잘근잘근만 씹어주시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침이 많이 분비되도록 한 뒤에 삼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위가 부담 가지 않겠네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난관이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30번 정도 씹다 보면요. 침이 가득 찹니다. 네. 음식에서도 즙이 있기 때문에 네. 액체로 가득 차요. 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즙은 목 넘겨 주시고 네. 고형물만 씹는 게 포인트고요.
예,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네. 근데 그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은 아밀라제라고 있어요. 네. 소화 효소가. 네. 그게 침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30번 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밀라제는 췌장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서도. 네. 그러면 입에서 충분히 아밀라제와 섞어서 내버려 보내주면 췌장이 자기 일을 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인슐린 분비하는데 좀 더 기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항상 30번 정도 충분히 소화액과 타액과 섞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8번째, 혈당, 체중, 체성분은 측정하는 게 필수입니다. 근데 이런 혈당, 체중, 체성분을 측정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게 있나요? 아, 예. 기간은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체중이 변하고 있다면. 음식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빠지는데 잘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체중이 빠지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가 빠지는 게 지방이 빠지는지 근육이 빠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근육이 빠지는데 모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인바디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예. 요즘은 주민센터나 가까운 보건소 네. 가셔도 체성분 측정하는 기계들이 네.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식단 조절이 들어가셨다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 잘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안심. 근육이 떨어진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근육을 키우는데 목숨을 바쳐라.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10번째 마지막은 시작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저 같은 초등학생 입맛. 저는 단 거 없이는 밥도 잘 못 먹거든요. 그러죠. 밥 먹으면서도 뭐 초콜릿 먹으면서 밥 먹고 막 이래요. 그래요? 예. 그거 이상한 건데. 왜 이상합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요? 안 먹어봤잖아요,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네. 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쭉 봤을 때 네. 과연 이 식단으로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왜 그런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맛없는 식이요법은 싫다가 제가 네. 저거죠. 저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제 부캐 아십니까? 부캐? 부 부캐요? 캐릭터 뭐예요? 글쎄요. 모르시죠? 지금 봤을 땐 약장수 정도. 여보세요. 골라 이제 할 거. 공장 사장님 뭐 이런 네. 거에 요리하는 한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한이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세요. 오. 네, 제가 왜 요리에 손댔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네, 제 당뇨 예. 관리하려고. 그래서 맛없는 식이요법에 대한 곤란한 점들을 몸소 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을 만들었습니다. 딜라이트 식이요법. 딜라이트 기쁘다 뭐 이런 네. 뜻입니다. 예. 음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음식 재료입니다. 뭐예요? 냉면. 뭐 냉면 비슷한 국수잖아요. 당뇨 환자분들 제일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게 국수입니다. 국수. 네, 국수 요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게 맛있게 생겼죠. 근데 저 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곤약면이. 곤약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곤약면인데요. 예전에 이 곤약면 만든 게 벌써 10여 년 전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곤약면뿐만 아니라 두부면 나왔죠. 맞아요. 해초면 나왔죠. 해초면. 각종 칼로리가 적은 면류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 면류이 면이 진짜 많이 좋아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으로만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당뇨 합병증의 한방 치료 효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 자료들도 갖고 나왔는데요. 예. 가장 문제 되시는 경우들이 당뇨족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당뇨족. 당뇨족. 네, 김명선 씨께서도 말씀하셨던 네. 예. 당뇨족은 원인이 서양의학적으로는 저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신경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 종류에는 감각신경이 있죠, 운동신경이 있죠, 자율신경이 있어요. 네. 감각신경이 파괴가 되면 못 느껴요. 발에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만져도 몰라요. 상처가 나도 몰라요. 상처가 조금 나도 네. 괜찮겠지 하고 잘
관심을 주지 않아요. 어. 그러다 그 상처에 감염이 생기고 괴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운동신경 손상의 경우에는요, 이게 발이라면, 제 손이 발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발을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을 거잖아요. 위에서도 당기는 근육이 있어야 이게 네. 이런 모양을 유지하거든요. 네. 위에서 당기는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발가락이 갈퀴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솟고. 원숭이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이힐이 아닌데도 하이힐 신는 것처럼 발바닥 이 중족골 부분에 압력이 매우 많이 가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굳은 살이 생기고 아이고. 여기서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율신경 손상에 의한 경우는요. 발에 아주 유리처럼 매끈해요. 털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손상으로 털이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투명한데 땀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네. 갈라지겠죠? 상처 나겠죠? 감염이 일어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당뇨족이 또 유발이 되는 겁니다. 혈관 손상의 경우에는 혈액이 아예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림을 사진을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사진 자료가 조금은 좀 적나라합니다. 상처 부위가.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당뇨족의 궤양이 생긴 겁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68세 여자분이시고요. 신장 투석하신 분이에요. 당뇨 심하신 거죠. 이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한방 치료로 이렇게 상처 나왔네요. 아문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발가락이에요. 아이고. 네. 발가락인데 발가락에 괴사가 일어난 거죠. 이분은 하루에 막걸리를 7병, 8병 드시는 분이에요. 네, 혈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9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300 넘는 식후 혈당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치료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자료는 저희 학회의 다른 원장님, 당뇨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원장님들의 진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얼마나 우수한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당뇨 합병증 치료에 있어서도 한방적인 치료의 역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